머리숱이 적거나 탈모로 고민인 경우 탈모약을 쓰거나 모발 이식술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 성과가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어주는 특수 접착제를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어준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두피 안에 손쉽게 붙여준다라는 그 기술인데요. 많은 분들이 반갑게 소식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술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쉽게 말하면 모발 이식 접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모발 이식 기술은 뒷머리에 그 모근을 포함해 피부를 절개해서 심게 되는데요. 네. 이번 기술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서 모근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에 접착제를 발라서 두피에 심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접착제라고 하면 몸에 해로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접착제일까요? 접착제 성분은 PLA라고 하는 고분자와 PEG라고 하는 고분자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화장품과 약물에 들어가는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성분이라고 하는 분자가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 공중합체 고분자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공중합체 고분자는 같을 공자를 써서 PEG하고 PLA라고 하는 각각의 고분자가 또다시 합쳐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와인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접착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와인에 있는 탄닌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네. 그 탄닌산 성분이 보통 저희가 와인을 먹게 되면은 입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성질들이 접착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접착제가 어쨌든 몸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 모발 이식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사실 기존의 모발 이식술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라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기존 모발 이식은 2단계 수술로 나뉩니다. 뒷머리 두피를 소위 말하는 포뜨는 것 같이 모근 세포가 있는 채로 모발을 얻는 단계하고 그렇게 얻은 모발을 심는 단계 두 개로 나뉘는데요. 심는 모발이 일정 시간으로 다시 빠지는 경우에 도너, 즉 공유할 두피가 없게 되는 거죠. 개인이 가진 모준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에 첫 번째 단계가 필요 없이 머리카락을 공유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서 접착제를 발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발 이식보다 머리카락을 훨씬 간편하게 원하는 부위에 심는다는 건데요. 그 모발 이식과 달리 자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머리가 좀 오래 유지될 수는 있을까요? 예, 머리카락이 심었기 때문에 자라지는 않고요. 하지만은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돼지에 심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유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지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할 때에 동물을 굉장히 오래 키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검증을 하지는 않았고 또 접착제도 조금 더 최적화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아직 남은 과제들은 조금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이제 재미있는 상상이 드는데 그동안은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 본인의 머리카락만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기술을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리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식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머리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머리가 나는 방향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발을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돼지를 활용해서 동물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알레르기 반응 같이 좀 부작용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물질들 PLA, PEG라고 하는 분자와 탄닌산이 아주 약간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마치 수술용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물질들은 락트산, 포도산, 갈릭산 등으로 생체내 분해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FDA에서 허가를 내줬고요.
두피 내에 심겨 있는 접착제의 생분해 속도가 약하지만 염증 반응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분해로 인해 염증 반응이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쥐와 돼지에서 실험할 경우 두 가지 PLA, PEG와 탄닌산 알레르기 반응은 염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물 실험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서 기술이 아직까지는 발전하는 단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추가 연구 계획은 어떨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부족으로 동물 예. 피부에 얼마나 길게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를 예.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약 1년간 장기간 유지하면서 심은 헤어의 거동을 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을 보면서 접착제 변화를 아마도 좀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최종 접착제 조성이 결정이 되면 허가형 독성 연구도 수행하고 임상에 들어가는 건 추가적 연구 계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 기술이 얼른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 이제 일반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임상시험을 들어가는 단계라고 만약 했었을 때에는 네.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된 접착제 최적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사용된 접착제가 동물 실험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 장기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조금 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실험이고 이런 과정이 약 또 추가로 2, 3년 정도 들어가서 그 후에 최종 결정된 접착제 조성의 독성 연구, 대량 생산 연구를 같이 병행하다 보면 4년 정도나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모다 샴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 기술과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셨다고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과거 개발한 모다 핵심 기술을 비교했을 때 두 기술 사이 성분상의 공통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헤어에 코팅되는 원리하고 헤어를 심어서 고정하는 생체 접착의 원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다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다에 사용된 성분은 THB하고 천연 폴리페놀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THB가 다양한 그런 분자들에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의 점도에 미치는 그런 고분자에도 붙기도 하고 또 물에 녹지 않는 그런 폴리페놀이 THB에 붙어서 안 녹는 것을 녹게 해준 수용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이 헤어의 단백질에 붙고 나서 산소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갈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샴푸로 물로 씻어줄 때 THB는 전량 다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머리카락의 이제 색깔을 바꾸는 기술과 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붙이는 기술 거기서 이제 원리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다 샴푸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유전 독성 물질에 대한 그 논란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식약처가 THB 사용 금지 처분을 행정 처분을 내렸고요. 그 후에 그 국무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샴푸의 위해성 평가를 정확히 하고 다시 처분하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하지만 저희 연구진은 그 모다 샴푸는 유전 독성이 없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에서 유전 독성 검사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2를 넘어야지만 박테리아 수준에서 유전 독성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독성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2를 넘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다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에게 사실 알려준 그런 곳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약처의 THB 위험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신 건데 어떤 취지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모다는 새로운 기술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해성하고 위해성 차이를 좀 알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들어간 하나하나의 성분이 독성이 있냐 없냐는 유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성분이 공존하는 그런 일반적 제품에는 위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원료단에서는 유해한데 제품단에서는 위해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담배하고 보톡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담배 성분 중에 일부는 유해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담배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위해성이 없거나 제품단에서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톡스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료는 독이거든요. 하지만 제품과 그 용법, 용량을 조절해서 약으로 사용해서 위해성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은 물질도 어떤 기전으로 어떤 양으로 사용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THB의 유전 독성 위험을 제기한 기존 유럽 그 소비자 안전연구원 회 연구는 염색약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구 기준이 된 THB 용량하고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했을 때 THB 양을 비교하면 5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용량도 굉장히 적고 머리카락도 감고 씻어내서 THB 아까 말씀드린 잔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료 단계에서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저는 뭐 대학교에 있는 교수고 해서 학자로서 유해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분자 수준의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논문을 이제 발표해야 될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수님과 함께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생체 접착 그리고 헤어 코팅 이 두 분야 모두 머리카락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을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